안녕하세요. 산림바이오 소재공학과 연구동아리 솔찬의 팀장 이다영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열수 처리를 통한 카본 다시 합성된 에어로겔 제조 및 크롬 흡착 특성 평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중 섬유, 석유화학, 배터리 등과 같은 산업은 니켈, 수은, 크롬,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중금속은 하천 등을 타고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카본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본닷은 2004년 아크방전을 이용하여 제조된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의 전기 영동을 통한 정제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전기 영동 과정에서 형광 물질을 발견하였고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형광을 띠는 새로운 물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카본 퀀텀닷, 카본닷 등으로 불리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본닷은 카본 나노 튜브, 카본 나노 시트 등을 쪼개어 만드는 탑다운 방식, 전구체를 합성하여 생성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나뉘며 열수 처리, 가열, 마이크로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카본닷은 높은 환경 친화성, 생체 적합성, 안정성 및 독특한 형광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카본닷을 합성하려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양배추, 키틴과 같은 개껍질에서 비롯된 성분, 용과 등의 과일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카본닷을 합성하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셀룰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중 하나인 셀룰로스는 목화, 목재, 과일 등 다양한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이자 지속 가능한 재료입니다. 나노셀룰로스는 목재 세포벽에서 달리된 셀룰로스 섬유를 화학적, 기계적 처리를 통해 나노 사이즈로 해삼한 것이며 이는 높은 생체 적합성, 무독성, 높은 인장 강도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재 세포벽에서 달리된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하며 목재 세포벽에서 달리된 섬유는 셀룰로스를 헤미셀룰로스가 감싸고 있는 코어쉘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리그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를 헤미셀룰로스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홀로셀룰로스라고 부르며 이로 나노 사이즈로 해서만 섬유를 홀로셀룰로스 나노피브릴 즉 HCNF라고 합니다. 이 중 헤미셀룰로스는 셀룰로스에 비해 결정성이 낮아 카본댓으로 합성하기에 매우 용이한 성분입니다. 기존의 카본닷이 합성된 하이드로겔들은 대부분 카본닷을 합성하는 과정과 하이드로겔 및 에어로겔을 제조하는 과정이 분리되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홀로셀룰로스의 열수 처리를 통한 카본닷의 합성과 하이드로겔의 제조를 동시에 이루었으며 제조된 에어로겔을 통하여 물속의 크롬에 대한 흡착 특성을 관찰하였습니다. 간략한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나무 목분의 리그닌을 제거하여 홀로셀룰로스의 나노화를 통하여 홀로셀룰로스 나노피브릴을 제조하였습니다. 제조된 HCNF에 가교제로 에틸렌디아민을 첨가 후 열수 처리를 통하여 카본댓이 합성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동결 건조를 한 뒤 에어로겔을 제조하여 크롬에 대한 흡착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열수 처리의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HCNF의 고형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형광 특성이 우수하였지만 0.4% 이상의 조건에서는 계래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열수 처리 12시간과 24시간의 샘플은 형광 특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EDA 첨가 유무에 따른 형광 특성의 차이는 다른 조건에 비하여 컸습니다. 따라하여 최적의 하이드로겔 제조 조건으로 0.4%의 HCNF를 이용하였으며
EDA 첨가 후 12시간 동안 180도에서 열수 처리를 통해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습니다. 앞서 제조된 카본닷을 TEM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A에서는 탈리그닌과 해섬을 통하여 생성된 HCNF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B와 C에서는 비결정성이 높은 카본닷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본닷은 라티스라는 격자 무늬를 갖게 됩니다. 이때 그 격자 간의 간격을 라티스 스페이싱이라고 하며 이는 물질마다 고유의 값을 갖게 됩니다. 제조된 카본닷은 라티스 스페이싱으로 0.20의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그래핀과 비슷한 격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로겔의 형태학적 특성입니다. 에어로겔은 앞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동결건조를 통하여 제조하였습니다. EDA를 첨가한 에어로겔의 경우 노란색을 띄었고 EDS 매핑을 통하여 질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카본닷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유추하였습니다. 다음은 XRD 결과입니다. 카본닷의 합성이 결정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비결정 영역의 피크의 세기가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HCNF 네트워크에 카본닷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섬유와의 과교결합 때문일 것으로 유추되었습니다. 합성된 카본닷에서는 특징적인 피크인 질소와 수소 그리고 수소와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인 피크가 3360에서 3100 카이랄에서 나타났으며 1636, 1570 카이랄에서 각각 탄소 질소 그리고 탄소와 산소 간의 더블 본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본닷 합성 후 카본닷의 특징적인 피크가 HCNF 겔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카본닷의 합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본닷이 합성된 에어로겔의 경우 XPS에서 N1S의 피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탄소에 비해 산소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열수 처리 과정에서 헤미셀룰로스의 카보네이션이 발생하여 산소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성된 카본닷의 경우 270나노미터와 330나노미터에서 작은 혹과 같은 피크가 2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의 작용기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또한 익사이테이션 파장의 변화와 함께 피크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20나노미터에서 518나노미터로 피크의 시프트가 발생하였으며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본닷의 특징적인 특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크롬에 대한 에어로겔의 흡착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HCNF 에어로겔에 비하여 카본닷이 합성된 에어로겔의 경우 확연히 높은 흡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HCNF의 열수 처리를 통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간편하게 카본닷이 합성된 에어로겔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및 에어로겔의 내부에 카본닷이 성공적으로 합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어로겔은 일반적인 HCNF 에어로겔에 비하여 더 높은 크롬 흡착 특성 능률을 보여주었으며 더 간편하게 제조된 에어로겔은 다양한 중금속에서 흡착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